안녕하세요. 해연유학원의 대릭쌤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학교 11학년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학년, 10학년 거쳐오면서 계속 마라톤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11학년 올라가는 시점과 11학년에 해당되는 시점은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반환점을 막 돌아서 치고 나간 시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이 시기에는 렛츠고 하셔야죠. 뒤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서는 누가 달릴까요? 학생들이 달려나가야 되고 11학년 때서부터는 정말로 부모님과 저 같은 진학 컨설팅을 담당하는 쌤들은 뒤로 한 발 빠져서 조언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는 본인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수한 성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심지어는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생들이 뭐 IB 디플로마든 A레벨이든 AP 과정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 말로는 존버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10학년을 마무리 지는 시점쯤 말씀드릴게요. 10학년 정도 좀 마무리되고 이제 11학년 올라가기 전 여름방학 때는 고민이 됩니다. 실제 마라톤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우를 봐도 만약에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뭐 오케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위권에 있다면 이 시기에 치고 나가야 선두권에 올라갑니다. 선두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GPA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11학년 때. 두 번째는 내가 선두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10학년 끝나고 11학년 올라간 시점에는 진학 계열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정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열에 7명 정도는 11학년 올라갈 때 계열을 선정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열에 3명 정도는 선생님 전 문과도 맞는 것 같고 전 이과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시기에는 문과, 이과 계열을 넘어서서 공학 계열로 갈 것인지 비즈니스 계열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시점이에요. 그렇다 비즈니스 전 선생님 저 비즈니스 갈래요 결정했는데 굳이 회계학과를 가야 되나요?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나요? 뭐 마케팅을 해야 되나요?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들어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 저는 컴퓨터 계통으로 갈래요. 선생님 전 사이언스 계통으로 갈래요. 전 엔지니어링 계통으로 가겠습니다. 전 비즈니스로 가겠습니다. 라는 정도까지는 이 시기에 모든 결정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과목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AP 과정에 가는 친구랑 한다면 내가 정해진 계열에 맞는 학과목을 12학년 때 들으셔야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수를 하셔야 12학년가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IB 학생들은 말하면 뭐합니까? 11학년 올라갈 때 이미 결정이 납니다. A레벨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학 계열 선정이 가장 중요하면 내가 열심히 달리면서 한 번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되냐면 항상 강조드리지만 공인 점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10학년 끝내 11학년 올라갈 때 마음 정말 급합니다. 아 선두권이랑 멀어지는 것 같고 내 페이스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때 한번 또 오버페이스 해? 그러면 골인전까지 못 가는 친구도 정말 간혹 나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때도 저 항상 강조하지만 토플이든 SAT든 본인의 실력에 맞는 스케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들 다 한다는 SAT를 안 한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본인 실력에 맞는 본인만의 여름방학 스케줄을 만드셔야 절대 오버페이스 안 하고 보폭을 좀 더 넓게 가는 정도? 그 정도 하면 천천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으로 정리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내가 기존에 9학년, 10학년 때까지 해온 활동사항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이거를 끝까지 끌고 올라갈 액티비티인지 봉사활동인지 아니면 내가 한 발만 살짝 담그고 가야 될 건지를 이 시기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활동도 이거는 정말 나는 문학 동아리를 끝까지 가져갈 거야 한다면 그쪽에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활동은. 대신에 로보틱스도 좀 가져가야 돼. 그러면 그쪽에 발 하나만 담그셔야죠. 둘 다 활동에 열심히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약 조절할 수 있는 활동사항 정리를 학생들 본인이 먼저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참가 대회를 정리를 하십시오. 참가 대회라고 하면 보통 AMC도 있을 거고 뭐 매스 컴피티션으로 말씀드리고 아니면 MUN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배구, 축구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10
11학년 때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뭔가 성과가 나오는 시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반환점 돌았어요. 나 선두권에 있어.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그럼 오케이입니다. 근데 내가 봐도 내가 원하는 대학보다는 좀 밑에 있는 중위권에서 상위권 올라가는 시점이야. 다 가져가실 수는 없어요. 그 중에 내가 꼭 가져가야 될 활동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셔서 정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가 매스 컴피티션에 나가는데 왜? 저는 골드나 실버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참가하는데 의두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B 아닙니다. 참가할 거 왜 나가나 11학년 때 의미 없어요. 내가 정말 그냥 9학년 10학년 때 열심히 해서 11학년 때 내가 골드나 실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겠다, 그럼 레츠고 한번 하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 옆에 대리기가 또 나간다, 대리기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걔네들 냅두시고요. 참가할 거라고 한다면, 참가상만 생각한다면 나가지 마십시오. 안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하셔야 될 게 대략적인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교에 대해서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저희가 국내 대학은 웨포는 드렸는데 서영고에, 서성환에, 카포까지 하면 몇 개 대학이 나오나요? 8개 대학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명문대학을 한 10개, 8개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국내 대학 기준으로 이걸 해외로 확대 한번 해볼까요? 미국,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홍콩, 일본, 유럽 지역까지 확대해서 적게 잡아서 160개 대학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60개 대학을 내가 다 지원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정리하시고 리서치를 해서 내가 목표한 대학이 정확하게 어딘지,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추려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전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내가 계열을 고민한다, 그럴 때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원하는 전공을 정할 때. 그러면 의외로, 예를 들어 히스토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은데 학생 스스로가 그래요. 막 달리면서 나는 좋아하는 과목, 대리선생님이 좋아하는 전공 선택하라는데, 학과목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난 히스토리를 좋아하는데 역사 계열로 가면 취업이 될까? 취업이 안 되는데 부모님이 허락을 하실까? 이러다 보면 뒤처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생각을 확장을 시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히스토리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 전쟁사에 대해서는 정말 재밌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가 역사학과를 전공해서 전쟁에 대한 전공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분야와 현재와 미래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지금 사실 기업차 간에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오늘의 패배로 기업 존폐가 걸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전쟁터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전쟁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우선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구글 시트 잘 돼 있잖아요. 쭉 정리해 보세요. 작성해 보고 위와 같이 확장을 한다면, 기업체에서 전쟁터 나가면 그 기업체에서 내가 어떤 싸움을 할까? 그럼 마케팅 할 수도 있고요. 컴퓨터 사이언스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갈래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확장해서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적다 보면 내가 실제로 뭘 좋아하는지 눈에 보입니다.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게 답이 안 나와요. 결국에는 뭔가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구글 시트에 쓰자고요. 그리고 누구나 공유 가능하고요. 이제 부모님들, 학생들과 안 싸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 단계, 앞에서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리는 단계 중에서 아까 160개 대학을 뽑았잖아요. 그 중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뽑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본인의 스펙과 상관없이 위의 요소를 감안하여 본인만의 대학 리스트를 만들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 스펙을 쫙 뽑아놓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먼저 쭉 정리를 하십시오.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리치, 목표한 대학에 입학하기, 매치, 입학 가능한 학교, 세프티, 언제든 입학 가능한 학교로 나눠지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눠주면 안 돼. 그냥 전공 나왔잖아요. 원하는 전공에 맞는 대학 리스트를 뽑으세요.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쭉 적어놓고 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부터 버려지냐? 우리가 좋아하는 하버드 버립니다. MIT 버립니다. NUS 버릴 수도 있고요. 쭉 버리다 보면 그 스펙에 맞는데, 난 요 정도까지는 내 스펙 좀만 노력을 하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 그게 리치에 해당되는 대학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대학은 매치, 그 다음 세프티.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대학을 정리하다 보면 그 160개 대학이 쭉 추려져서 많게는 20개 대학, 적게는 10개 대학 내로 정리가 됩니다. 오늘 얘기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 11학년인데.
그러면 막 11학년 올라가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라톤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돌았다고 생각을 하면 저가 중위권에 있다 그러면 보폭을 넓히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속의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면 내 보폭이 나와요. 내가 얼마만큼 뛰어야 리치한 대학에 갈 수 있는지. 그럼 내가 만약에 상위권이라고 선두권에 있다 그러면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보폭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많은 경험상 보면 선두권에 있는 아이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그 친구들 오면 저는 좀 안정을 시켜요. 너 충분히 갈 수 있으니 지금 해온 내용들만 잘 정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총 내용을 정리를 하면 결론은 딱 하나예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자. 그게 11학년 때도 출발입니다. 자,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